시작합니다. 몇 분인?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국어 3단원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요.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천 단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난 3단원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자,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3단원, 단원 제목이 뭐였나요? 네, 바르고 공손하게 였습니다. 네, 바르고 공손하게. 그래서 우리 이제 대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해보는 게 이번 단원의 이제 단원 목표였어요.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인 바르고 공손하게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해보게 해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정말 여러 번 선생님과 공부를 했습니다. 총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치면 거의 8번을 공부했어요. 8시간을. 자, 그럼 볼게요. 물론 그림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수업할 때 이 단원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공부한 문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친구하고 대화할 때, 우더른하고 대화할 때, 그 다음에 여기 학급회의 할 때, 학급회의 할 때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것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공부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죠. 그 전에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위에 보면은 대화 예절을 우선 생각을 해봤어요. 준비할 때 우리 준비로 대화 예절을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예절을 지키며 회의하기. 회의는, 그러니까 이제 예절을 지키면서 회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그리고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화 예절을 표로 만들 건데요.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좀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온라인 대화 우리 되게 중요하죠. 온라인 대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유튜브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유튜브로 수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대화도 사실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온라인 대화로 뭔가 기분이 상하고 친구들과 기분이 상하고 이런 일은 크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초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뭐 상처받을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 우리가 몸이 커가면서. 그래서 생각이라는 그 의식 사고도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꼭 그렇게 대화로 말로 이렇게 뭔가 상처를 받는 게 물론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요. 이제 어른이 되면은 친구 관계가 약간 지금이랑 다르게 나 이 친구랑 친구하지 않겠어 하면은 뭔가 끊을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같이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이게 어릴 때 이런 교우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면 온라인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상처를 받는 건 대부분 온라인 대화일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핸드폰 같은 거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친구는 거의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카톡 이런 건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체 채팅방 이런 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요즘에 이 온라인 대화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봤던 그러니까 영화 선생님 본 건 아니고요. 영화에 들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을 때려서, 그러니까 사람을 어쨌든 뭐 내가 때리든 뭔가 해서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게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말로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내뱉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왜 이 말을 하냐면, 선생님도 유튜브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유튜브를 보여줄게요.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은 이렇게 알림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댓글을 친구들이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 위에 보면은 9분 전에 뭐 이학스토에서 왔는데 잘 보고 갑니다. 구독자가 많이 늦었네요. 뭐 이거는 괜찮아요. 뭔데 이거 니은지읒 이응지읒 우리가 배웠죠. 니응지읒은 내가 뭔지 알겠어. 노잼이잖아. 노잼 이응지읒 인정. 이거는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그 상대방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댓글이에요. 물론 선생님 이거 말고도 더 나쁜 댓글도 많이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나쁜 댓글을 다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친구는 선생님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막 이런 거는 되게 고맙지. 16분이 순삭이 되는 마법 같은 영상. 그러니까 재밌었다는 거잖아.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은 그래요. 선생님 생각은 16분이 순삭이 되는 마법 같은 영상은 나를 칭찬한 것 같아서 나는 기분이 좋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막 솔직히 좋은 댓글도 엄청 많았어요. 나쁜 댓글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좋은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나쁜 댓글 하나하나가 몇 개가 안 되지만 그 몇 개가 정말 선생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화 예절을 표로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이제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이제 좀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어폭력 같은 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잘 봤죠? 이제 공익 광고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온라인 대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대화 예절을 표로 만들 건데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손가락 까딱 하나로 누군가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이 포기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유명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 악플이라는 게 온라인 대화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흉기,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으로도 이 손가락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굉장히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흉기로 뭔가 사람을 죽이면 정말 무섭잖아.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은 흉기로 죽인다면 굉장히 무섭잖아. 근데 손가락 솔직히 악플 다는 거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냥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는 건데 뭐 내가 느껴지는 고통도 없고, 하지만 그것을 받는 상대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이렇게 바르고 공손하게 이제 마지막 실천 차신 대화 예절을 표로 만들기를 우리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 TV 광고 영상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절 관련된 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 검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예절. 그 다음에 물음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공익 광고 영상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공익 광고 영상 자체가 이제 그 짧은 영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의 인식을 바꾼다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영상이 짧고요. 이제 짧지만 되게 강한 힘을 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남몰래 숨어서 쓰는 나쁜 말. 너의 목소리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잘 봤죠? 자, 이 30초짜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우리 반 친구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반 친구들이 쓰고 있는 악플들이 이제 그게 보인다면,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쓰고 있는 악플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쓸 수 있겠어요? 정말 무섭죠?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공익 광고 영상 너의 목소리가 봤어요. 조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낀 점으로 온라인 대화를 할 때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느낀 점까지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실천 단원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수업할 거는 많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표를 작성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표를 작성하고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인데요. 자, 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은 공익 광고를 보고 나니 얼굴을 보며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온라인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이 내가 만약에 얼굴이 내 실제로라면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당연히 안 되겠죠. 좀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누구에게 들린다? 나를 보호해주시는 보호자분들에게 내가 쓰고 있는 악플들이 갑자기 귀에 들려. 당신의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막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게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정말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이거를 내가 실제로도 쓸 수 있는지, 만약에 실제로 쓸 수 없다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꼭 온라인뿐만 아니에요. 그냥 실제에서도 만약에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온라인인 경우가 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해. 온라인은 더 나쁜 말을 더 잘 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이제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나쁜 말을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른이 말씀하실 때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지만 급한 일이 있다면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을 책을 읽고 알게 됐어. 이거는 근데 예절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만 얘기하고 있어. 우리 수업 중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쉬는 시간에는 보통 우리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다음 시간 수업 준비,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올 친구는 지금 갔다 오세요. 수업 시간에 갔다 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쉬는 시간대 수업 준비도 했고 화장실도 갔다 왔어. 그런데 수업하는 도중에 그날 이제 내 몸의 컨디션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러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아니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이 내가 어른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업 중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 급한 일이 있어.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이거를 한번 자료를 조사할 건데요.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읽어줬던 책, 지지난 시간에 읽어줬던 책 기억나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책이라고 할 거예요. 책. 자료를 조사한 대상은 책입니다. 그 누렁소와 검은소 기억나요? 누렁소와 검은소 기억 안 나요? 자, 기억 안 나면 선생님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하고 있는 게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잖아요. 선생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이게 검정소와 누렁소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선생님이 다 읽어줄 수는 없어요. 읽었으니까 선생님 요약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제 선비가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농부를 만났어요. 근데 농부에게는 이제 검정소도 있었고 누렁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비가 물어봤죠. 그냥 궁금하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일을 더 잘하냐고. 그래서 선비가 물어보니까 이제 농부 같은 경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냥 약간 동문서답처럼 선비가 묻고 싶은 거는 검은소 누렁소 중에 누가 일을 더 잘하냐는데 계속 막 다 저 소들 덕분이지요. 막 이렇게 전혀 질문과는 이렇게 막 연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래서 막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더 잘합니까? 선비가 계속 궁금해했죠. 그래서 막 이 누렇게 생긴 소가 누렁소고요. 뭐 검은 소가 뭐 검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대답을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막 답답해서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농부가 이제 옆에 가서 농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실은요 누렁소가 힘이 더 센데요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귓속말로 합니다. 그러면 선비가 왜 귓속말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농부의 주장은 소들도 사람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하니까 선비가 어떻게 소가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까? 농부가 이제 대답을 하죠. 아니 소에게 이랴 하면은 가는 거예요. 이제 이랴 하면은 가고 그 다음에 워 하면은 멈추고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선비가 부끄러워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선비가 나쁜 선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엄청 유명한 선비였던 황희정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인데요. 이제 조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책을 읽었죠. 그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예절이에요. 대화 예절. 어떤 대화 예절이에요? 이제 상대방을 저게 뭐가 숨겨져 있냐면 소도 어쨌든 상대방이잖아요. 그래서 대화 예절인데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적었나요? 자, 얼른 적으세요, 친구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하기. 자, 조사 내용. 자, 그러면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을 느꼈어요?
소들도, 동물들도 사람 말을 알아들 수 있죠. 동물들도, 선생님 다 쓰진 않을게요. 동물들도 사람 마음 이해 가능하다. 사람 마음 이해 가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들도 사람 마음이 가능한데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하기. 말할 때 네, 사람들과 말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면서 더 해볼게요. 동물들도 사람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할 때는 더 조심해야겠다. 뭐 더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네, 선생님 실시간 댓글로 적어줬어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단원까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했는데요. 이제 대화 예절과 관련되어 있는 표, 우리 오늘 공부할 문제였던 이제 표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이렇게 대화 예절을 지키면서 한 게 있습니다. 보이죠? 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 거야. 여기 친구들 예시 보면 알겠지만 채원호 친구, 자나깨나, 예절, 바른말. 그러면 잘된 것으로 정한 까닭은 뭐예요? 언제나 대화 예절을 잘 지키지 않은 내용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표를 여러분들이 만들 거야.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채원호 친구가 한 것처럼 선생님도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내가 한 거친 말. 내가 한 거친 말. 4개월 거친 말. 이해됐나요? 내가 한 거친 말이 4개월 거친 말이라는 표어를 선생님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표어를 만들 건데요. 표어 지금 만들지 않고 선생님이 표어 만들 시간 따로 줄게요. 우선 우리 이번 단원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학습터 게시판에 이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표어를.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단체 채팅방도 좋은데요. 근데 이 학습터가 보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터에 댓글로 쭉 달아주세요. 표어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자, 대화나 회의를 할 때 지켜야 할 이제 예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바르게 인사합니다. 당연하죠. 대화할 때. 뭐를 따뜻하게 불러줄까요? 대화할 때. 여기 끼어들지, 거친말, 이름, 신중, 높임말, 공순환 중에. 이름이겠죠. 거친말을 따뜻하게 불러줍니까? 좀 웃기죠.
거친 말이라면 나쁜 말인데 나쁜 말을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닙니다.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요. 알맞은 뭘까요? 높임말입니다. 알맞은 높임말. 높임말. 그 다음에 회의. 이제 이건 대화할 때 예절이고요. 이제 회의할 때 보겠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도 귀담아 듣는다. 친구가 말할 때 뭐뭐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들으면서 우리 반 회의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끼어들지 않습니다. 끼어드는 친구가 좀 많았어요. 끼어들지 않는다. 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뭐를 하지 않을까요? 네,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 거친 말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온라인 대화입니다. 자, 뜻을 알 수 없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글을 쓴다. 특히 온라인 대화는 더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표정이 안 보입니다. 온라인 대화할 때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어떤 표정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표정에 따라서 이제 친구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 그리고 그 온라인 대화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억양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의 높낮이가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 이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너 이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데 그냥 채팅창 쓰면 너 이거 왜 그렇게 했어? 나쁜 말로 들었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것처럼 약간 화가 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아주 신중하게 이제 글을 생각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예의를 갖추어서 무슨 말투를 써야 돼요? 여기에 공손한 쓰면 될게요. 공손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공손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 학급 회의, 그 다음에 학급 누리집에서 대화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주변 어른과 대화할 때, 대화할 때. 이거는 조금 길어서 선생님 채팅창에도 적어줄게요. 할 때. 주변 어른들과 대화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단원 배운 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 다 했습니다. 3단원 우리 바르고 공손하게 배웠습니다. 맞죠? 바르고 공손하게 배웠고요. 이제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해보는 걸 이제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총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예절을 지키며 회의도 했고, 온라인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도 알았습니다. 퓨어 아직 안 만들었지만 퓨어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퓨어 2학습부터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업 끝난 건 아니고 선생님 그 계기교육도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9월 7일 오늘 우리 계기교육 관련된 거 하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기 중에 하나인 오늘 백로예요. 백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로는 뭘까? 양력 9월 8, 9일경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백로가 왔어요. 아직도 덥다고요? 이건 다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 백로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절기예요. 백로의 뜻은 흰백, 이슬로, 하얀 이슬이란 뜻으로 백로 즈음이 되면 밤의 기온이 추워지면서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어요. 여름 농사도 다 끝났겠다. 추석이 가까워져 오는 백로 무렵엔
미리 산소로 벌처하러 가기도 해요. 조상님들은 백로 전후에 부는 바람을 유심히 관찰해서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어요. 24절기를 배우다 보니 여기서 오는 궁금증. 왜 자꾸 점을 칠까? 무엇보다 날씨는 농사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미신이라기보다 날씨를 자세히 관찰해서 앞으로의 농사를 예측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과 과학의 조화. 날씨가 이럴 땐 농사가 잘 됐고 날씨가 저럴 땐 농사가 잘 안 됐었지. 그러니까 24절기는 농사의 달력 또는 스케줄러 같은 거예요. 지금은 절기상 이때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겠다. 저런 일을 해야겠다. 요런 걸 먹어야겠다. 하고 참고하는 거죠. 조상들의 농사 노하우, 즉 농사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조량이 풍부한 백로 무렵은 곡식, 과일들, 이름하여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을 것이 풍부한 시기예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제철 식품은 포도예요. 여러분, 백로의 포도 한 송이 어때요? 백로, 24절기의 하나로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로 일조량이 많아서 곡식이 여무는데 좋음. 자, 이렇게 계기교육도 이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계기교육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백로입니다. 이제 백로 같은 경우는 가을이 접어드는 이제 절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름, 이 더운 것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잦아들고,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뜻이죠. 많지 않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절기예요. 아까도 봤지만 24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지으는지 이제 예측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 기간에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백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조량이 많아서 이제 곡식이 점차 여무는 이제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죠. 이제 추석은 원래 이런 곡식들을 다 수확해서 올 한해도 이렇게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눠서 먹는 그런 우리에게는 명절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백로는 이제 가을의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더위도 조금씩은 잦아들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덥지 않으니까 오히려 생활하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게 오늘 9월 7일인 백로도 알아봤습니다.